안녕하세요, 카노입니다. 오늘은 제 수강생분 중에서 일본 구매대행 사업으로 고매출을 달성하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초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일본 구매대행 초보자분들 아니면 일본 구매대행을 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다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자리를 준비했으니까 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셀링메이트 5기 수강생 19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아, 네.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일단 일본 구매대행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일본 구매대행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23년 11월? 그럼 네.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되신 거네요. 네, 1년 3개월. 맞습니다. 일본 구매대행 사업을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네. 업무인지 좀 알려주세요. 일본 구매대행은 일본 온라인 소싱처에서 라쿠텐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저희가 결제랑 배송까지 한 번에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온라인에 있는 상품을 한국에 네. 올려서 수수료 마진을 먹는 업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이다. 자, 그럼 어쨌든 온라인 사업이잖아요. 일본 구매대행 사업은. 그럼 온라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일단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옷을 좋아해서 옷, 네, 그래서 패션업 쪽에서 뭐 매장이나 이런 데서 조금 많이 일을 해봤습니다. MD 뭐 이런 거. 네. 패션 오프라인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판매하시고 계신 카테고리도 약간 상상이 가네요. 그럼 일단 패션이나 의류, MD 쪽에서 일을 네. 하셨었는데 네.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다녔을 시기에 코로나가 터졌었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몰이 그때가 되게 붐이었어요. 막 여기저기서 되게 많은 분들이 하셔가지고 저도 그거에 좀 휩쓸려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다가 네. 그리고 추가로 급여 부분이 조금 좀 많이 아쉬워서 패션 쪽이 원래 좀 박봉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좀 해결하고자 이제 부업을 좀 같이 병행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패션 MD나 이쪽은 좀 네. 성과급 이런 게 없어요? 성과급이 있는데요. 기본 급여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기본 급여가 거의 최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방금 코로나 얘기하셨었는데 저도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하던 자영업이 망했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시작했던 거죠. 네. 코로나 때문에 다 이 사람 저 아. 사람 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온라인 셀링의 종류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일본 구매 대행으로 진입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처음에 이제 맨 처음 미국으로 조금 시작을 하다가요. 어느 순간 미국이 조금 질리고 국가는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나라도 가깝고 여율도 좀 좋았어요. 일본이? 네. 배송비가? 배송률도 저렴하고 환율도 너무 저렴했어요. 그게 메리트가 좀 컸어가지고 네네. 그때 그냥 아이템을 올리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반응도 좀 잘 나오고 해서 이제 아예 일본 쪽으로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미국 구매 대행으로 좀 시작을 하셨다가 일본 구매 대행으로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쉬웠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실제로 진입을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되게 레드오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레드오션에서 더 잘 팔리는 것도 있고요. 레드오션이라서 판매가 어렵다라고는 크게 못 느낄 정도인 시장인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레드오션이라는 게 사실 수요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급이 과잉됐다는 건 수요도 그만큼 과잉이 됐다는 건데 그 레드오션 속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라고 좀 생각을 네.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진입해보니까 그래도 나는 긍정적이었다. 네. 자, 그럼 이제 2024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 매출이 일단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작년 5월부터 매출이 6천, 7천 막 터지기 시작을 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예상으로는 그래도 한 7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7억? 네. 7억이면 한 달이면 한 6천만 원이네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네, 거의. 맞습니다. 진짜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7억이면. 순수익은 그럼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평균적으로 잡으면은 한 17에서 한 21% 정도? 그 정도 사이를 왔다 네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제 생각보다 저는 좀 워낙에 경쟁이 심한 카테고리에서 놀다 보니까 네. 계속 마진 싸움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일구님은 좀 상품 소싱을 틈새도 좀 많이 하고 그러시나 봐요. 마진이 제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올라가 있는 상품 가지는 아무래도 패션이 가장 많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패션 쪽으로 많이 다루다 보면 품절도 빠르고 마진이 되게 낮아요.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완하려고 중간중간에 스포츠랑 기타, 만년필 이런 카테고리들을 저는 주변에 끼워 넣어서 하다 보니까 마진이 좀 더 올라갔어요. 좀 다양하게 하시는구나. 네. 그럼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드셨나요? 한 15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50? 통신 판매업 내고 뭐 신고하고 이러는 게 그렇게 많이 들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랑 전 사실 노트북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그 비용이랑 공유 오피스 한 10얼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홍대 쪽에서 10얼마 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 합해서 한 150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150만 원? 굉장히 저렴하게 노트북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저렴하게 시작했어요. 저렴하게 시작했죠. 저 PC방 시작할 때 2억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던 거죠. 네. 자, 어쨌든 처음 시작하실 때 150 정도 쓰셨고 지금 매출이 한 7억 정도 나오시고 제가 요즘 컨텐츠도 찍고 있긴 한데 초보자분들은 사실 와닿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시작해보려는데 네가 매출 7억이야?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그쵸. 수도 있고 나한테 너무 먼 길 같아. 난 현실적인 걸 듣고 싶어.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달에 일본 구매대행 시작해서 첫 달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150 정도 나왔어요. 매출이 150? 네, 매출이에요. 그 굉장히 잘 나오신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저 맨 처음 패션을 시작한 게 아니고 그때는 사실 대량으로 올렸어요. 아, 대량으로 하루에 처음 막 시작을. 150개, 200개씩 올리다가 네. 좀 비싼 제품 위주로 막 올렸더니 전자제품 기기 한 6, 7개가 팔려가지고 150 찍었거든요. 단가가 좀 세니까. 네. 그래도 저보다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저 15만 원인가? 15만 원이요? 네, 하나 팔았어요. 하나. 딱 하나. 15만 원짜리. 아직도 기억납니다. 첫 달에 150면은 그래도 감이 좀 있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달부터 그렇게 나온 거면. 자, 그럼 이제 매출이 첫 달엔 150이 나오셨고, 네.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낸다. 월에 한 300만 원 이상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좀 뛰어넘는 그런 순간,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 순간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카메님 강의 듣고 나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뒤에 나온 것 같아요. 아, 제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 3달 차에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셨다. 네. 딱 적정선으로 가신 것 같아요. 속도가 150 나오고 둘째 달에 한 1,000만 원 나오셨어요? 둘째 달에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그럼 셋째 달에 갑자기 팍 튄 거네요. 엄청. 그쵸. 시즌이 아무래도 겨울이기도 했고, 패션 쪽이 겨울에 아무래도 객단가가 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그쵸. 좀 있었던 것 뭐 같아요. 패딩 하나에 막 100만 원 뭐 우스우니까 그쵸. 약간.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나오셨다. 자, 매출이 잘 나왔을 때, 그 3천만 원이 나왔을 때, 네. 몇 개 정도 상품을 까셨을 때 그렇게 나온 거예요? 2,000개가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하셨네요, 그러면. 네. 3개월 차에 2,000개 정도면은 네네. 한 달에 한 600개씩은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루에 꾸준하게 하루도 안 쉬었다는 가정하에 한 20개씩은 올리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20개가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그 확실한 명분이 있었어요. 이유를 찾았다?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입으로만 이렇게 매출이 얼마 나왔어라는 거 사실 이 이면에는 네.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럼 몇 개 정도 상품이 깔려 있으세요? 지금이 5,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0개? 5,000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00개를 깔고 그 이후에 3,000개 정도가 플러스 될 때 뭐 상품을 네. 좀 삭제도 하고 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셨나요? 삭제는 솔직히 한 번도 안 했고요. 아, 그럼 계속 그렇게 깔려 있었다? 네. 사실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귀찮아서 사실. 아, 귀찮아서. 저희 주문이 안 들어오면 뭐 재고 관리할 이유도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품절 처리해도 사실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패션 MD를 하시면서 스포츠용품도 취급하고 네. 전자기기도 하고 만년필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 중에서 좀 잘 팔리는 상품군들이 있을까요? 일본에서 특히나 인기가 있어서 좀 수요가 많은 상품군들. 일본 패션이라고 말하면 너무 넓으니까 예를 들면 스포츠 용품 중에서도 런닝화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런닝화. 그리고 일본이 시장이 되게 커서 발달해 있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막 좀 공부하다 보니까 악기류도 나왔고요. 문구 용품에서 만년필 종류 이런 것도 생각보다 되게 잘 팔렸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좀 많았다. 네. 그리고 패션보다 확실히 적다 보니까 마진율도 확실히 패션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습니다. 마진이 높다. 왜냐면은 공급하는 셀러들이 많이 없다. 뭐 맞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패션은 너무 많은 셀러들이 하나의 상품으로 다 경쟁을 하는데 네. 다른 카테고리는 좀 그나마 여유가 있다. 그래서 마진도 좀 높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매출이 7천만 원 정도 나오시니까 소싱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좀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좀 있으시면 좀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작년 5월 달부터 매출이 7,800으로 확 뛰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네이버 빅파워 스토어들 위주로 좀 벤치마킹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벤치마킹. 매일매일 봤어요. 즐겨찾기를 해놓은 다음에 그 스토어를 다 들어가서 매일매일 확인한 다음에 네이버 인기도순 같은 거랑 뭐 최신 등록 상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매일매일 보다 보면 이 카테고리에서는 이 아이템 또는 이 카테고리에서는 지금 이 시즌에 이 아이템이 많이 나가겠구나라고 이제 딱 캐치가 되면서부터 매출이 확 뛴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아이템 스카우트나 그 네이버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 카페 같은데 네네. 그런 데도 많이 참고하다 보니까 매출이 좀 합쳐져서 음. 조금 좋은 매출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벤치마킹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베끼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아, 그쵸.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좀 매일매일 보면서 진짜로 잘하는 현업 셀러들은 어떤 브랜드를 취급하고 이 시즌에 네. 어떤 상품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다 깊게 좀 공부를 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베끼면 되는 거야? 그냥 품번 아, 베껴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보면서 본인이 그 캐치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디벨롭을 시켜야 된다. 네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를 쓰는 거는 저도 아이템 스카우트를 매일 봐요.
매일 보세요. 거의 매일 봐요. 왜냐면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누가 어떻게 보면 올드하다. 네. 글씨만 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AI 소싱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아, 그쵸.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아, 맞아, 좀 그런 맞아.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셨다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아이템 스쿼드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저도 아이템 스카우트가 제일 편해요. 네. 그럼 네이버 카페는 혹시 어떤 걸 좀 참고하시나요? 예를 들면 내일동이라고 네일동? 네. 그게 뭐예요? 네이버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행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엄청 큽니다. 막 200만 명 그래요. 회원수가. 상품 판매하는 데가 아니라 네. 여행 사이트? 여행 사이트도 있고 저는 거기만 참고한 게 아니라 그냥 기타 되게 여러 커뮤니티를 참고했었는데 네. 대표적으로 내일동이라는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그 고객들이 쇼핑을 하는 내역을 보면 사진으로 그냥 다 대놓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후기 같은 걸로 남기는 거예요? 여행 다녀오면서 내가 네. 뭘 샀다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그게 막 엄청 폭발적으로 팔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소싱을 하면은 판매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데에 있는 그런 카페에 올라있는 상품들이 실제로 수요가 있는 상품들이에요? 좀 그런 브랜드예요? 수요가 있고 없어도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막 올린 지 2시간 반 만에 팔리고 이런 적도 있었더라고요. 아, 그치. 이제 현지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사고 싶으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볼 네. 거니까 그런 거 올리면 수요가 적을 수 있어도 네. 즉각적으로 팔리는 그런 네.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식으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소싱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소싱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잘 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소싱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자기만의 맞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간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를 3분째 하는 건데 다 달라요. 소싱하는 방식. 아, 맞아요, 맞아요. 하시는 분들마다 다 달라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소싱하는 카테고리나 상품군 그리고 소싱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이 상품이 판매되는 이유가 네. 진짜 많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왜 사는지. 네. 근데 대표님이 이제 판매를 하시다 보니까 네. 이 대표님이 판매하는 상품들, 업로드하는 상품들이 판매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간단한 이유인데요. 전 노출이랑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브랜드는 아무래도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 가격 선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내가 소싱을 해서 업로드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랑 상위에 노출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저는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매입 비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네네. 노출은 광고를 통해서 좀 이렇게 상위 노출을 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팔리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뭐 패션도 취급을 하시는데 가격이랑 상관없이 그냥 디자인이나 아니면 희소성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좀 팔리는 거는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일본만 하지 않고요. 국가를 조금 넓혀서 합니다. 그런 이유들을 생각할 네. 때는 좀 사람들이 많이 올리지 않은 상품군들을 취급해야 되니까 네. 일본보다는 또 다른 데도 많이 네. 살펴보고 이런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품절이 너무 빨리 되더라고요. 이해했습니다. 내가 소싱한 상품들을 어떤 방식으로 업로드를 하고 계세요?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곳에? 지금은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수집을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그 수집한 제품들은 이제 뭐 샤플링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모든 플랫폼에 이제 쫙 뿌려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반자동 프로그램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라쿠텐에 있는 페이지를 수집을 해서 프로그램 안에서 가공을 해서 스마트 네. 스토어로 뿌려주고 그리고 샤플링이라는 프로그램은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을 수집해서 여러 플랫폼에 네. 뿌려주는 네. 그렇게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을 2개나 쓰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비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비용을 좀 쓰고 계신 건데 몇 개 정도 플랫폼을 좀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5대 마켓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뭐 크로켓, 트렌비, 머스tit, 신세계 해갖고 총 9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스마트 스토어만 파는 거는 저는 진짜 별로 좋은 행동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팔 거 아니고 네.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구매 대행만 할 경우에는. 그럼 어느 플랫폼이 가장 잘 팔리세요? 네이버가 가장 잘 팔리고요. 네이버. 전체 그쵸. 매출의 거의 한 60%, 많을 때 70%까지 할 때도 있어요. 그쵸. 나머지는 그럼 골고루?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외로 신세계가 잘 나가고요. 저는 그 스타컴 있잖아요. 네네네. 크로켓도 좀 잘 나갑니다. 패션을 아무래도 취급하시니까 네. 크로켓이 좀 잘 나가죠. 크로켓은 요즘 패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많이 취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뭐. 카테고리 넓히기에도 저는 크로켓이 괜찮은 것 같아요. 심지어 크로켓에서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맞아요. 셀러분들 중에서.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상품을 업로드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마케팅을 뭘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그냥 저는 사실 그 네이버 검색 광고 PPC. 말고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하는 게 없다. 네. 그냥 그렇게 해도 사실 이 정도 매출은 가능하다. 네, 가격 좋고 네. 그 노출이 잘 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같이 약간 하루에 뭐
20개, 30개씩 업로드하는 이런 업로드 형태의 구매 대행러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도 저는 충분히 고매출 내기에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리가 없다. 네. 그 정도만 진행해도.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쓰고 계신데요? 그 CPC 광고를? 저는 한 60만 원 정도? 한 달에? 네. 근데 적게는 40만 원 쓸 때도 있어요. 40에서 60? 네. 그 60만 원을 했을 때 매출이 얼마 나오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으세요? 잘 나오면 매출이 거의 2,500까지 나올 때도 있었어요. 60 써서. 광고만으로? 네, 광고만으로만 그렇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 네이버에서만. 그러면 거기서 아까 마진이 한 15%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네. 일단 광고비는 무조건 뽑고도 남는 거네요. 완전 남는 장사죠. 그래서 저도 좀 광고를 저도 돌려요, CPC를. 네. 저는 막 많이 돌릴 때 한 150만 원? 뭐 안 돌릴 때 한 50만 원? 저 딱 그 정도 선인데 네. 항상 효율이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브랜드 상품이다 보니까 네. 사실 노출만 시키면 네. 구매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이런 광고로 통해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도 사실 소싱을 잘해야 네. 결국에 이상한 상품을 올려놓고 이 광고 네. 60만 원 태워봐야 안 맞아요. 팔릴 거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CPC만 진행하고 계신데 일구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도 마케팅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구매 대행 약간 종류를 좀 나눠보자면 네. 저같이 지금 하는 방식에 뭐 하루에 20개, 30개씩 그냥 업로드만 하는 방식은 여러 마케팅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내가 추후에 이제 이렇게 업로드를 한 후에 조금 더 내가 딥하게 어떤 몇 가지 상품들을 좀 키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CPC 이외에 뭐 유튜브라든가 뭐 네이버 쇼핑 라이브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마케팅하는 방법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자 상품이 뭔가 있다. 아니면은 효자 상품을 내가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마케팅만 잘하면 네. 구매 대행이더라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마케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네네.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마케팅이라는 게 어차피 저희가 해외 구매 대행 사업만 하다가 음. 인생을 끝낼 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늘리고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저희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두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공부를 되게 하고 있고요. 마케팅 관련해서. 이게 되게 끝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케팅 활동은 CPC만 하셨고 어쨌든 지금 판매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이 대표님만의 특별했던 판매 경험이나 좀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이게 사실 특별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카페에서 네. 그 어떤 힌트를 얻고 나서 어떤 브랜드의 어떤 그 품목이 있었는데 패션 잡화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아무도 안 팔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객이 직접 구매한 후기를 보고서 네. 라쿠텐에 검색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똑같은 게. 그리고 심지어 그게 거기보다 더 싸더라고요, 라쿠텐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냥 수집을 해서 올렸는데 한 2시간 반 만에 판매된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팔렸다. 네, 수요가 많은 브랜드는 아니었나 봐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그 카페에 글이 안 올랐으면 아마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그냥 진짜 가장 빨리 판매됐던 특별한 경험은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그 브랜드를 지금도 취급하세요? 아니요. 아, 그거 아니고. 그냥 그때 어떤 판매 경험을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해봤는데 그게 진짜 바로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응용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항상 팔릴 것 같은 것만 이렇게 딱딱 찝어갖고 네. 소싱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진짜 조금의 수요라도 공급이 한정돼 있는 상품들이면 네. 판매할 여지가 있다. 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단순하게 막 폭발적인 매출이다 이건 아닌데 그렇죠. 초보자분들이 막 진행했을 때 약간 판매 경험이라도 이렇게 해보시면 동기부여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매출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네, 한 개 팔리는 맞아요. 걸 자꾸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첫 달에 한 개 팔았는데. 첫 달이요? 아, 처음 시작하실 때? 네, 처음 시작하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걸 굉장히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엔 쌓이고 쌓여야 고매출을 달성하는 거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아까 대화를 좀 나눴을 때 네. 병행 수입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수입하거나 미국에서 수입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이 일본 구매 대행에서 자연스럽게 병행 수입으로 좀 넘어가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네네. 좀 쉽나요, 그게?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좀 많다 보니까 네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저는 이제 미국으로 통해서 병행 수입을 진행했었는데 그러니까 구매 대행에서 결국에는 팔린 데이터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를 본인이 이제 스스로 터득을 하고 이제 뭔가 확신이 들었을 때 수입을 해야만 조금 좋은 성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업무 자체는 좀 어떠셨어요, 그럼?
수입하는 업무 자체. 업무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사업자 통관으로 들어와서 네, 국내 그렇게 해서- 사업자로 네, 판매하고 관부가세 내고 네, 들어와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중요한 거는 확신이 필요했다. 네, 그거네요. 이 구매대행 사업이 사실은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위탁 판매건, 네, 맞아요. 구매대행이든. 그게 있어야, 일단 그런 경험이 있어야 좀 병행 수입이나 브랜드 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기가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표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일과는 요즘엔 진짜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원래는 제가 거의 막 8시까지 출근하고 그랬다가, 네. 요즘에는 좀 게을러져서 사실 뭐 9시 반, 10시 이렇게 출근하거든요. 늦게 출근하신다. 네. 진짜 게을러시고.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튼 그 시간쯤에 출근을 한 다음에 주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CS를 하고, 저는 전날 보통 제품을 수집을 해놔요. 미리- 소싱할 걸 미리 수집해 놓는다, 네, 미리 전날. 저는 흐름을 딱 이어가서 그냥 바로바로 하는 게 좋아서, 네네. 전날에 소싱을 한 제품을 그냥 바로 수집을 해놓은 다음에 그 수집한 제품들을 업로드 시키고, 그 다음에 저는 구매대행 이외에 좀 브랜드가 해외에서 저는 수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네. 그 업무하는 시간을 좀 더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날 하루는 소싱을 하고 하루는 상품 업로드를 하고 이렇게 아, 번갈아 가면서 하고 네, 있다는 맞아요. 말씀 같아요. 예전에는 맨날 했거든요. 월화수목 금토일 그냥 쉬지 않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방금 전에 상품 업로드를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직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직원은 혹시 몇 명 두고 계세요? 직원은 지금 2분 계십니다. 2분? 네. 아르바이트생 아니면 정직원? 아르바이트생 2분 계세요. 크로켓에 업로드하는 분이랑, 네. 그다음에 주문 처리만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주문 처리를 아르바이트를 맡기고 계시구나. 네. 그럼 상품 등록 아르바이트생은 우선 건당 얼마를 지불하고 계세요? 그분은 건당 500원 드리고 있어요. 크로켓에만 수동으로 업로드하는데 500원? 네.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크로켓 네. 업로드하는 게 사실 어렵진 않잖아요. 그쵸. 500원. 그럼 주문 처리하시는 분은 시급? 네, 저는 시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그럼 주문 처리하시는 분은 직접 주문까지 넣으시나요? 아니면 배대지에만 올리고 막 그런 거만 하시나요? 신청. 결제만 제가 하고요. 네네. 결제 이외의 모든 거를 전부 다 그분이 하고 계세요. 장부 처리랑 이런 장부 정리하는 장부랑 거랑 배대지 전부 다? 신청하는 것까지 다 그분이 해주고 계세요. 굉장히 시간을 단축하셨겠네요, 그러면. 엄청 단축 많이 했습니다. 일단 그럼 다음 업무에 관련된 거 좀 더 물어볼게요. 네. 이 하루의 업무 중 이제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혼자 하셨을 때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가 어떤 거고, 네. 그리고 가장 귀찮고 번거로운 업무가 뭔지 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당연히 소싱이고요. 소싱 소싱을 거의 한 7, 80% 업무 중에서. 가장 많았고, 네네. 번거로운 거는 사실 주문 처리가 제일 번거로웠고요. 제일 귀찮죠. 처음엔 너무 좋죠. 약간 음, 재밌고 그러다가 주문 건수가 많아질수록 약간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번 강의 때 나눠주신 거 있잖아요. 자동화 시트지. 네네네. 그것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까 다행이에요. 네. 아, 제가 또 좋은 거 만들면 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본 구매대행을 어쨌든 지속하고 계신데, 네. 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일본 구매대행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지금 현재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환율이고요. 환율. 환율 지금 뭐 미국 거의 한 뭐 1477, 80원 이러고, 유럽도 1500원 넘고, 막 영국도 1800원 막 이러잖아요. 너무 네네. 비싸서 사실 지금 환율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일본이 가장 메리트가 있고요. 네네. 온라인 말고도 국가가 가깝다 보니까 음. 오프라인으로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좀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대표님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향후 이제 대표님의 계획과 목표가 궁금해요. 이제 네. 매출이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네. 이제 앞으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구독자분들이. 네네. 좀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카테고리가 아무래도 패션이랑 스포츠 이쪽이다 보니까 네. 공급량을 온라인으로만 감당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는 추후에 오프라인에 가서 브랜드 제품을 유통을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제 목표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내일 모레인데 네. 직접 제가 일본 오프라인에 가서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번 발품을 팔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계획이랑 동선 같은 거 다 짜놓으셨나요? 그러고 가시는 거? 근데 미리 다 리스트까지 다 해놨고요. 어느 지역에 뭐 어느 지점 이렇게 다 굉장히 좀 세세하게 적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좀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갔다 오시면은 좀 카페나 이런 데다 사업 일기 좀 써주세요. 아, 네네. 어땠는지. 아. 사진도 좀 올려주시고. 네네. 자, 그럼 어쨌든 그런 브랜드 유통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매대행 초보자분들, 아니면 부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일본 구매대행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요즘 그 구매대행 트래픽 자체가 네. 예전만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진입하시는 분들이 보통 생각하시기를 지금 진입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우리가 브랜드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네. 브랜드 판매는 저는 사실 장점이 또 영속성이 되게 좋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초보분들이 들어오시기에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도전을 해서 판매를 일단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판매 시작하는 건 네. 사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자신감을 얻으신 후에 추후에 뭐 다른 파이프라인을 넘어가도 되시니까 한번 일단은 초보분들이 시작을 해봐서 일단 판매하는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일본 구매대행 창업부터 네, 이제 끝까지 찍어보는 그런 과정들을 가르쳐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 사실 불가능한 건 전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하려는 의지가 있냐 뭐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고 네,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일구 대표님의 이런 사업 일대기와 네, 좀 많은 인사이트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